초우 산책하고 집에 가려고 산책 중인데 다리를 생각보다 많이 저네요. 내일 아침에 상황을 보고 병원을 데리고 가서 약을 먹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왕삼. 오늘 굉장히 날씨도 좋고 상쾌한 아침이네요. 다행히 초우가 다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왕계상점까지 3.5km, 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초우가 주기적으로 운동을 좀 해야 돼서 운동 겸 이렇게 걸어서 한 번씩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저도 아침에 좀 피곤하지만 조금이라도 걸어서 활동을 하면 하루가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저쪽 편은 경기도 하남시고요, 이쪽 편은 서울시 강동구예요. 그래서 저는 초우랑 걸어서 출근할 때마다 걸어서 시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가자. 산책 한 번 더 갈까? 나가자. 가자. 아우, 꼭 그 풀 사이로 가야겠냐? 못 살아 아주 그냥. 그래, 해라. 넌 오늘 어차피 목욕이다. 초우 다리 아픈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냥 자연적인 태화 과정이고 심할 때는 약 조금 먹고 그렇게 관리해주면서 지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우가 그 뒷다리 양쪽 다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 상태인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했고, 대형견이 이 정도 나이면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씩 시작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초우야, 좀 빨리 가야겠다. 조등이 친구가 와서 아빠 기다린대. 가자. 진짱. 거기 아니야. 야, 이리 와. 어디 갔어? 어디 숨었어? 어떻게 해야 돼, 목욕.
초우가 그렇게 다리를 다치고 열심히 수소문해서 십자인대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십자인대란 게 완전 파열되더라도, 그러니까 끊기더라도 이거를 수술을 해서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십자인대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는 게 아니고 십자인대가 끊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유추를 해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진료를 봐주셨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한 거를 보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는 거의 확실하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쪽이 다치지 않은 뒷다리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다친 다리예요. 정상적인 다리의 관절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바깥쪽과 안쪽 평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친 쪽 다리를 보면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다리하고 다친 다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가 허벅지 뼈고요. 여기가 정강이 뼈예요.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다친 뼈를 보면 이 정강이 뼈가 바깥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다리에는 십자인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X자로 십자인대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밀리려고 해도 이 십자인대들이 버텨주는 거죠. 그런데 얘가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지해주는 인대가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밀려나와 버린 거죠. 이렇게 초우가 다치면서 제가 엄청나게 알아보고 선생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계속 여쭤봤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는데 십자인대 파열에는 부분 파열하고 완전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대가 한 가닥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닥만 투수도 끊긴다 그러면 이게 부분 파열, 그리고 이게 완전히 초우처럼 끊겨버린다 그러면 완전 파열이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완전 파열이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부분 파열이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시던데 다치기 전부터 초우한테 증상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냥 단순 근육통이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십자인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평소랑 같이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한 발을 좀 절기 시작해요. 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걷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부분 파열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놓쳤던 거죠. 그런데 부분 파열일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거나 어떤 검사를 해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참 난감한 그런 병이죠.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힘들고 초우처럼 완전 파열이 이루어져야 조금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초우가 다친 직후에 가서 어디가 다쳤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다리도 구부렸다 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통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분 파열이면 고통을 느끼는데 완전히 파열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인대가 손상된 걸로 인한 통증은 거의 없다. 걸으려고 할 때 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통증이 좀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정강이 뼈고 이게 허벅지 뼈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초우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열이 되면서 이렇게 밀려났어요. 땅에 다리를 디디면 정강이 뼈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주변에 근육들이 잡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주겠지만 그래도 인대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보다 많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통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경우에는 십자인대가 끊어져도 어느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뼈가 이렇게 일자로 직립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보행이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그런 수술은 없다고 합니다. 1, 2kg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질기고 가는 십자인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 십자인대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나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그것조차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데 초우가 한 수술 방법은 여기 정강이 뼈를 이렇게 타원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강이 뼈가 있는데 이 뼈를 돌립니다. 뼈가 그러면 이렇게 붙겠죠. 잘라낸 부분이 다시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레이트를 연결을 해서 나사를 박아주는 거예요.
이걸 TPA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십자인대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 수술이라고 하면 뭐 십자인대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그런 수술 같은데, 그게 아니라 끊어진 십자인대를 깔끔하게 제거해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관절 상태를 약간 세워서 걸을 수 있게, 디뎌도 이 정강이 뼈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수술이 십자인대 수술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도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한 직후에 우리 초우의 뼈 상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잘라내고 정강이 뼈를 각도를 좀 틀어서 디딜 수 있게 그렇게 수술을 해놨죠. 약간은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최대한 가릴 때 가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초우 다리예요. 수술을 한 초우 다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트가 잘려진 뼈들끼리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뼈가 완전히 붙는데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플레이트가 뭐 휘어진다든지 이 핀이 부러진다든지 빠진다든지 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티타늄으로 제작돼서 굉장히 강한 그런 플레이트인데 그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초우가 소변하고 대변을 하기 위해서 잠깐 나온 건데, 아직까지도 수술한 다리를 딛지 않더라고요. 이제 수술을 한 직후니까 저는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이 수술을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거든요. 일단은 수술 후라서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힘을 못 실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보다는 잘 걸어야지 일반적인 회복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수술한 부위에서. 그래서 당장 병원을 예약하고 달려갔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세요? 뭐가 좀 튀어나왔죠. 요게 반월판이라고 부르는 연골이에요, 연골. 그런데 이게 다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연골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연골이 이렇게 다쳐서 조금 찢어져서 딱 들려 있는 거예요. 요게 찍힌 거죠. 십자인대 끊어지면서 반월판이 같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에 한두 마리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할 때 선생님께서 원래 다 보신대요. 보셨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이상이 있지는 않았다. 이게 데미지를 받은 상태였는데, 수술을 할 때는 티가 안 나게 약한 데미지를 받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 이제 움직이면서 점점 데미지가 쌓이면서 연골이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이 연골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일은 없대요. 계속 움직여서 만약에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조각이 안에서 녹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닌대요. 더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걸 또 제거하는 수술을 해줘야 된다. 이 엑스레이 찍고 나서 한 2주 정도 집에서 약 먹으면서 그냥 수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없어졌어요. 엑스레이에서도 안 보이고 뚝뚝 소리도 안 나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그러고 나니까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조금 쩔뚝이기는 하지만 걷는 것도 되게 잘 걷고, 그때부터는 저도 초우 데리고 엄청 열심히 재활 치료에 임했어요. 밤낮으로 계속해서 걷고 근육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을 쏟으니까 정말 많이 좋아져서, 남들이 보기에 제가 말하지 않으면 수술한 아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되게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이시나요? 수술한 왼쪽 다리가 아니고 오른쪽 다리죠. 반대쪽도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반대쪽도 십자인대가 다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미 양쪽 다 굉장히 무리가 가 있는 상태에서 한쪽씩 그냥 끊어지게 된 것 같아요.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반대쪽 다리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게 되잖아요. 또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끝나고 퇴원하고 또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 들린 거거든요. 처음 수술했을 때보다 훨씬 잘 걷죠. 원래는 수술하고 나서 이 정도로 걷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초우가 연골을 같이 다쳐서
조금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연골에는 문제가 없어서 좀 회복 속도도 빨랐고, 저도 경험을 해봤던지라 관리하는 노하우도 생겼고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초우 같은 경우에는 준비 운동 없이 너무 격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초우는 뭐 어릴 때부터 프리스비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저하고 호흡 맞추면서 점프하고 달리고 뭐 이런 격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을 뭐 준비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다가 놀자, 가자 한마디에 나와서 바로 신나게 움직였으니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 리모컨으로 우리 반려견의 관절을 대신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십자인대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이 어떤 거냐면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동작이 더 큰 무리를 발생시키거든요. 착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인대에 하중이 가해지는,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되면 이렇게 다리가 뒤틀리게 되겠죠. 이런 자세들이 십자인대에 굉장히 큰 무리를 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격한 활동할 때에는 우리 반려견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 천천히 걷게 하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걷기 단계를 거치면서 격한 운동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요즘에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애견 운동장, 애견 카페 등등 반려견 시설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뭐 주말마다 많이 데리고 놀러 가시는데, 그런 데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차 타고 이동해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넓은 곳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갑자기 뛰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우리 아이들 몸에 무리가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조금 많은 활동을 했다 싶으면 집에서 뭐 찜질도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이러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애들이 다치면 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 반려견들도 고생이지만 보호자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초우는 대형견이다 보니까 또 수술비도 작은 아이들에 비해서 몇 배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양쪽 다리 다 수술하고 수술 후에 중간중간 가서 검사 받고 필요한 약 추가적으로 또 더 받고 한 번씩 드레싱도 또 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 다 해서 정말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리를 하면 반려견도 보호자도 모두 힘든 고생을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내용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유익하고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부터 촬영 시작하고 자료 다시 모으고 오늘 편집을 막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녁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삼.